이제 돌아오신 지가 한 2주쯤 되셨을 텐데, 그 예. 사이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는 이제 무공천 철회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은 이제 개혁공천 논란이 또 한참 좀 불거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무공천 철회 과정. 애초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알다시피 유력 네. 후보 3인이 다 그렇게 기초공천 배제를 주장했잖아요. 예. 그 당시는 사실은 민심의 반영을 그렇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새누리에서는 공천을 강행했고,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초기에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도 당원과 민심을 물어서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결단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공천 철회는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개혁공천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 잘할 시장군수구청장, 기초강력 후보들을 뽑아야죠. 예. 그런데 이 개혁공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또 이걸 가지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의원도 개혁공천이란 해야 한다는 말로 너무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손학규 고문은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줄 세우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광주에서. 예.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좀 전에도 저희들이 그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광주시장 후보를 놓고 이제 세 분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세 분이, 네 명이 되겠군요. 이용섭 의원과 이병환 후보는 아마 예.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죠. 참여하나요? 그러니까 이병환 후보까지 포함하면 이제 네 분이 되는데, 예, 그렇죠. 이제 가운태현 시장, 예. 이용섭 의원, 윤장현 후보, 예. 그리고 이제 이병환 후보 이렇게 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광주 지역 의원들이 윤장현 후보를 공개 지지하겠다 이렇게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예. 좀 정리를 하면 네. 그 강주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5분이 그런 결정을 했잖아요. 네. 상당히 그 비판 소지가 있지만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지역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번 6.4 지방선거의 새로운 개혁공천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점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윤장현 후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이 민심의 반영으로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했는데, 다만 임내현 의원은 지금 강주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경선을 공정히 잘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인데 거기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요. 또 장병환 의원은 우리 당의 정책위원장이시고, 예. 박애자 의원은 지금 지도부인 최고위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예. 본인들이 그런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그 합동기장에 참여해서 이렇게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당 지지자 지도부의 뜻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논란이 지금 확산이 예. 됐는데 그 점은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정치에 대한 기대의 반영, 또 민심의 반영이라는 측면들이 저는 강하게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예. 어쨌든 현재 강주를 예. 지역구로 둔 우리 당내 유력한 지도부와 시당위원장, 정치위원장께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체적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중앙당에서 잘 수습을 해서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안철수 의원 측의 이제 후보군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 김상곤 전 교육감이 있고, 그다음에 윤장현 이제 광주시장 예비 후보, 예. 그리고 정봉균 전 장관 전북에, 예. 그리고 이제 전남에 이석경 전 한평군수, 네. 요런 분들이 이제 안철수 측 예. 이제 카테고리에 예. 들어가는 예. 후보들이 연합에서 이렇게 합당할 때 오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 한 분도 안 되면 그럼 결국은 이제 다 민주당 측 분들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로 민주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 상당한 고심들이 고심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있었을 거로 봐지고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한 어떤 경선 룰이랄까? 어떤 지지를 모아준다고 할까? 이런. 지금은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신 분들이 이제 합당이 됐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하부 조직까지 풀뿌리 현장까지 당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 여론조사 50%를 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방식으로 각 후보를 결정하게 된. 그래서 그만큼 이 합당의 정신이랄까 통합의 정신을 매우 살린
선거 룰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는 역으로 윤장현 후보를 5분의 국회의원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는데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갱선을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도부의 좀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독일에서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이 이웃살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웃살이 했던 손학규 고문께서 손학규 고문께서 줄 세우기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줄 세우기 아니냐.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도부를 5대5 이렇게 한 것은 이 합당의 정신이고 기본적으로는 지방행정을 잘해서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유권자들 신뢰를 확보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고요. 저는 뭐 줄 세우기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편이 다만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흐름이 쏠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도부에서 좀 아름다운 갱선으로 전환해서 정말 좀 공정하고 엄정한 선택이 이루어질수록 지도부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당 지도부에서 서울 지역 구청장 20% 물갈이 하겠다. 그것도 상당한 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제가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고 맡으면서 아무리 기초공천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지만 개업공천이 훼손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다면 30%, 40%까지도 강력하게 물갈이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 구청장, 시장, 군수 또 기초강력의회가 약진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25분의 구청장 중에서 4년 전에는 우리가 21분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2분이 아마 상실하고 지금 19분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오영식 위원장, 이계환 위원장 또 이목희 위원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20% 이상 개업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문제가 있으면 30%, 40%까지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이제 분란의 여지는 또 있거든요. 그러시죠. 아니 뭐 19분이 다 주민들 평가를 잘 받으면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다면 평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을 통해서 아마 개업 공천을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육사지방선거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눈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정말 좀 비전력이 있거나 비전이 없거나 역량이 없는 후보들은 좀 정리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후보들의 좀 지방행정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하면 지금 좀 유리해도 분리해도 유리해질 것이고 오히려 지금 뭐 어떤 특정 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인물 후보들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균형 감각, 조화 또 뭐 불통, 복선, 아집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육사지방 승패는 얼마나 좋은 후보를 잘 골라서 이 유권자에게 내놓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